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신프로의 계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6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7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감에 의해 또 지속적으로 혼조세 마감을 했다라고 나오지만은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0.13% 하락, 나스닥 1.43% 상승, S&P 500 0.22%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게 이제 국제 유가라고 보여집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지속되면서 급락을 하고 이 WTI 서부 텍사스 원유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7%가량 6.83% 정도 급락을 해서 한 115달러에서 120달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유가가 110달러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은 이 급락한 이 상황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서 물가가 잡히는 것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물가가 잡힌다라는 그 기대감이 조금은 생긴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런 나스닥이 좀 저점 매수가 좀 활발하게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전달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WTI 원유가 하락하는 것이 물가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서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상승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좀 풀려가고 있는 흐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은 뭐 그렇게 뭐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어쨌든 좀 하락했습니다. 0.24% 정도 하락을 했고 S&P 500 빅스 지수, 공포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네, 변동성은 크지 않았지만은 또 어쨌든 좀 조금씩 빠지고 있다. 지금 유가가 좀 더 빠지고 시장이 반등을 해줌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WTI 유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아까 여기 보여진 대로 한 6.83% 하락했다가 지금 소폭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을 한번 이탈을 해가지고 다음 박스권인 한 100달러 밑으로 한번 빠져주는 흐름만 나와주면은 그때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미 소비재 쪽, 식음료 쪽으로 보시면 되시죠. 이쪽이 조금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고,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대부분의 기술주들 이런 식으로 테슬라도 오르고 아마존도 오르고 구글도 오르고 메타도 오르고 애플도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다, 기술주들이 좀 올랐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유가가 이런 식으로 빠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세 구간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지 좋은 흐름이 연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체크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라고 전달해드리고 싶냐면은 지난주 월요일 날 전달해드렸던 내용들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해 두시면은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조금씩 있더라도 물가가 잡히려고 하는 흐름들이 조금씩은 보여지고 있다. 물론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고 국제 정서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지에 의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현재로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지난주에 전달해드렸던 월요일 날 그 내용들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시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서 대장주로 보시면 되시고,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을 한번 이탈을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안쪽으로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전고점 한번 쳐줄 수 있는 상황은 흐름이 연속되고 있어서 추세 자체가 꺾인 게 아니어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도. 그리고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마크롱 이 프랑스 대통령이죠.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지금 현재 2위, EU 유럽 연합의 지금 뭐 약간 대표 역할로 좀 푸틴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뉴스 순서는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EU 회원국에 대해서 가입 반대 안 한다. 자신들의 권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또 마크롱이 우크라이나를 즉시 EU 후보국의 지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휴전을 하려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뭐 이런 식의 뉴스도 발표가 되었는데,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가 뭐 러시아 반격 이후에 8월 말까지 평화 협상 복귀하겠다. 그래서 협상에 대한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안 그래도 지난주 뭐 목요일 금요일 날 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오늘도 좀 연속적으로 이어서 그 상승 추세를 이어서 재건주들 올라갈 수 있는지 흐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들 흐름은 뉴스를 좀 더 살펴보고 나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처음으로 재건 관련주 봐야 되겠고, 원숭이 주창. 그리고 다시 서는 누리호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료 공급하는 곳 쪽이었나요? 그쪽이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발사가 보류되었다가 오늘 오전에 다시 발사대에 재이송해서 기립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안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이 항공우주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왔거든요. 이 발사 취소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빠졌는데, 다시 한번 이 원래 가격대로 기대감을 주었던 가격대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단타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sek터. 대신에 여기 이 종목을 이런 누리호 테마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발사하고 나면은 다시 빠집니다. 네. 보통 대부분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보셔야 되는, 아주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테마군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막 업무가 엄청 바쁘신 분들은 접근하실 수 없는 테마로 그냥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원전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체코도 인정한 한국 원전 승부처는 윤이 쥐고 있다라는 식의 뉴스가 보도가 되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함께 원전 최강국의 꿈도 다시 무르익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원전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G2 파워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G2 파워, 그리고 뭐 우진이라는 종목도 있고 한신기계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서전기전이라는 종목도 있고, 요거 차트 좀 괜찮네요.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시장도 이겨내는 차트고 박스권을 이어져 나가고 있어서, 요거 돌파하면은 12,000원부터 이제 시세 12,000원을 돌파를 강하게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주면은 그때부터 시세 분출이 시작이다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기술적 흐름 자체는 그런 흐름입니다. 대장 자체는 G2 파워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명전기라는 종목도 원전으로 포함되었지만 21선 아래에서 약세인 모습, 악재 공시가 한번 떴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니까 또 전달해드리면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시장이 급락하는 데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좀 시장에 대한 힌트를 좀 전달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전달해드렸던 게 폭염 관련해서 전기 관련주였습니다. 못 보셨던 분들은 지난주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13일이죠. 6월 13일 신프로의 계장 체크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중간쯤 보시면은 전기 종목들 전략하는 데 있어서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관련해가지고 종목도 다 공개를 해드렸었고, 일진전기라든가,
그리고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 시장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뭐 그 CPI 발표를 하고 시장 하락할 테고 FOMC까지도 반등을 못 할 텐데 그러면 FOMC 지나고 나서 그 종목 흐름 보면서 매수에 동참해 보시면은 충분히 여름철 지금 전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드렸고 재룡전기라든가 일직전기 포인트 잡아서 매매에 동참하셨으면은 충분히 수익권 맛보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종목들이나 뭐 테마들 또 힌트를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계속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시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 주말간에 굉장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 가격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오전 새에 다시 한번 뭐 폭등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25% 상승,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대표죠. 일론 머스크도 도지코인 대거 저가 매수를 하면서 2% 정도 폭등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요거 관련해 가지고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한동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비트코인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비덴트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강하게 한다라는 뉴스가 동반이 되니까 단기적으로 있어서 적정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이긴 합니다. 이런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수급의 빈집을 털어가는 구간들이거든요. 지금 뭐 호가창 보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그 개장할 때 보시면은 호가창 굉장히 얇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매수세도 안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위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쉽사리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그 종목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뉴스가 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때는 또 한번 훅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윗꼬리가 생기더라도 단기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에 좀 상승폭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로 잡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느냐. 마침 박스권이 21선입니다. 21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한 6,300원 정도, 6,350원 정도, 요 정도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기술 투자 기준으로. 그리고 만약에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 싶으면은 21선 돌파해서 다음 매물대인 7,000원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도 발생을 했고, 시장 자체도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비트코인도 한번 들어 올려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섹터로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단기적 대응도 대응이지만은 스윙으로 접근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은 다시 한번 21선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1선 안착을 해주고 이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횡보를 해주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을 올라오게 될 거고, 이 박스권 상단에 수렴을 시키면서 또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또 다음 박스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 기술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서 스윙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폭염 뉴스입니다. 전기 뉴스랑 비슷한 뉴스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일진전기라든가,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지난주에 공략해서 저점 매수 동참을 했고, 지금 여름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부터 지금 장마를 시작한다고 해서 온도가 그렇게 빨리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주간 날씨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뭐 제주도는 뭐 오늘부터 장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진 않는데 내일이랑 수요일 날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32도, 33도. 습도도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밑에서부터 좀 비로 인해서 그런 좀 습기가 있는 공기가 좀 올라오면은 습도도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에어컨을 틀어야만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 상황이 오면은 또 전기 공급량이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부하가 많아지면서 전기 공급에 대한 부족하다,
전기 공급이 부족하다. 죄송합니다. 전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조금씩 나올 수도 있거든요. 수요일까지. 그럼 단기적으로 지난주부터 분명히 제가 전달해드렸던 내용 기반으로는 저점 매수세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가도 좀 저렴할 테고 수요일까지 전략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다, 종목이다,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장마 끝난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름 끝나는 거 아니니까 그때 차익 실현하고 또 조정 나오면은 온도가 내려가서 기온이 내려가서 주가도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때 가가지고 또 이게 스케줄 맞춰가지고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 잡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카가 상장한다고 합니다. 8월 달에. 그래서 요거 관련주들이 좀 있거든요. 요 관련주들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제대로 돈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어서 만약에 종목에 돈이 제대로 들어오고 거래량 증가하고 매물대 소화를 잘 한다고 하면은 종목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에서 세계 최고원이 AI 학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학회에서 엑사원 기술력을 입증했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튀어줄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저점에서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미국도 모바일 충전 규격을 통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올렸던 종목이 신화콘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신화콘텍이라는 종목이 시총도 워낙에 작고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지금 시총이 670억밖에 안 합니다. 670억도 안 하고 지금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지만은 한 번 더 이슈가 붙는 자리에서 지금 단기적 대응하는 데서 뭐 21선 이탈하면 손절친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대응 구간을 설정을 하고 이 정도 구간 내에서 매수세에 좀 동참을 해서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은 뭐 8,000원까지는 쉽게 열려 있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해 드릴 때 이렇게 될 거니까 무조건 사세요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가 있고 최근에 거래량도 들어왔고 시장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도 맥락 잡아서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참고하시고 이런 종목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을 딱지뗐다고 합니다. 풍토병이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 있어서 국한되어 있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그 질병을 이제 풍토병 자체를 딱지를 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구분 없이 통합 대응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예 원숭이 두창만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WHO에서 풍토병이랑 비풍토병을 구분 없이 통합 대응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WHO가 23일 날 긴급 회의를 할 텐데 거기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 전에 좀 상승폭이 나오면은 일부 뭐 비중 축소 수익 실현을 하면서 또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고 질병이 크게 전염되고 확산되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또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비중 축소, 내려올 때는 저점 매수세 확인하면서 좀 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전달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이제 신용거래죠. 신용거래 비율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 대출 받아서 매매하면서 시장이 빠지니까 이 담보 비율이 적어져서 반대 매매가 터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무슨 뭐 동학개미들이 지금 시장이 너무 워낙에 지금 약세장이니까 막 시장을 떠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 말씀드리면서 속은 쓰리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시장 바닥권에 다 왔나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뉴스라고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 뉴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학개미 미국 주식을 하는 개미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하락 배팅 숏 포지션을 잡는다고 합니다. 숏이라고 하면 이제 하락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지수가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는 데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 3배 레버리지를 쓴 ETF에 몰린다고 합니다. 보통 동학개미가 많이 늘었을 때가 삼성전자 고점 찍을 때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워낙 하락을 하니까 또 하락 배팅 하는데 이 개미들이 서학 개미들이 몰렸다고 이런 식으로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하락이 끝난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좀 희망적인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저는 조금 장기 투자를 좀 더 지향하는 쪽이긴 합니다. 전달해드리는 내용이 워낙 단기적인 이슈들에 좀 집중되어 있지만은 장단기 둘 다 하지만은, 어, 장단기 포트를 모두 다 하지만은 비중으로 차지한다라고 하면, 보시면은 한 80%에서 단기는 한 20% 정도 될까요? 전체 포트에서 저는 장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 또한 뭐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번 하락 구간에서 뭐 단 한 주도 주식을 매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이번 연도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추가 매수를 더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뭐 2, 3년, 뭐 5년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장기는 이런 식으로 보고 단기 종목 단기가 조금은 뭐 순환이 안 되어서 좀 속상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충분히 뭐 미래를 충분히 좀 그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갔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하락할 때 이런 식으로 이슈 있는 종목들 대응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니까 또 이게 힘들더라도 여기에서 또 재미를 주기 때문에 완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섞어 가시면서 포트폴리오 이어 나가시면은 좋은 재미있게 매매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런 식으로 전달해 드리는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많은 시청 보시면서 매매 포인트라든가 매매 타점 이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오전에도 뉴스 종합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면 되시겠습니다.